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스티그입니다. 구독자 1만 명 되면 그때부터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저와 같이 고민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구독자 1만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고등법원 2028년 3월 개원 확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인천지방법원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고요. 부분 층만 나누어서 공간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해재판부가 19년 3월 개원돼 민사와 가사재판부 등이 운영돼 왔는데 내년에는 행정과 형사재판부까지 추가 설치될 계획이다. 그래서 민사와 가사 이외에도 행정과 형사까지, 그래서 하객동 일대가 아무래도 이 법률 서비스를 담당하시는 그런 인력들이 더 일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만 4만 가구 뚝, 그래서 급감하는 수도권 분양 물량 그랬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조금 감소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만 가구 이상이 감소하고 인천도 한 8천 가구 이상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분양하는 게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면 27년과 28년에 공급난이 확실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년이나 28년 가면 또다시 이 공급 부족 때문에 조금 아파트 값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해 두시고 내 집 마련하는데 좀 더 생각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26년은 25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분양 물량 감소는 3, 4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입주 물량의 감소는 결국 집값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도 입주 물량 감소는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라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매매 가격 상승 압력은 덜하더라도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25년도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26년은 더 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 총나 시티타워 원안, 송도 랜드마크 타워 103층 가능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항공청이 26일 상승각도 조정 가능 통보, 그래서 두 건물 모두 설계대로 원안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업성이 있느냐, 짓더라도 사업성이 있어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서울항공청에서 원안대로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가능하다는 거하고 실제로 짓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니까 어쨌든 항고비는 넘은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선다면 집값은 어디로? 내년 집값 전방 문의. 전국 집값은 0.5% 하락하는데 서울은 1.7% 오른다. 그래서 주택 공급은 올해보다 30% 감소 전망이다. 그래서 공공택지 개발 절차 단축해 주택 공급해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보면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매매가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사녀는 탄핵 절차 진행이 내년 상반기 집값 하락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많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두세 달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곧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전세는 전국이 상승하고 수도권도 상승하고 서울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특히 36만 4천 호였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에는 26만 6천 호로 크게 감소하면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 내년 전월세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다시 매매가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6년 7월 출범 검단 영종 재물포구 사용 임시청사 윤곽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단이나 영종이나 재물포구 모두 임시청사 또는 재물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중구나 동구 청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인천 더 빠르고 촘촘하게 단절된 지역 있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2차 인천 더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계획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천 순환 3호선이 검단에서 송도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가좌 송도선, 그리고 여기 옹진군청에서 서창까지 이어지는 용현 서창선, 노년 연장 부평 연안부두선, 그 다음에 영종 트램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 송도 가좌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송도 가좌선을 말씀드리면 인천대 입구역에서 인천 1호선과 GTX-B를 만나죠. 112역이고 111역은 송도 109와 209 사이죠, 여기가. 그리고 110역은 동일 하이빌, 그리고 송도 파크자이, 그리고 요 109가 송도 로탈입니다. 그리고 108이 해양과학고등학교 있는데, 그리고 107역이 시티오셀 6단지, 그리고 106역이 여기가 시티오셀 1단지입니다. 그리고 인하대역에서 이제 환승을 하고, 104역이 용현 사거리, 그래서 그 용현자의 크레스트 있는데, 그리고 제물포역에서 만나서 1호선 갈아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 스카이역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가자역으로 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외됐던 시티오셀과 이쪽에 용현동 일대, 그리고 도화동도 혜택을 볼 것으로 알고, 이쪽에 그 송도, 구송도, 옥년동 일대도 획기적인 그런 교통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용현 서창선 말씀드리면 옹진군청에서 출발해서 서창 2지구까지 가는 건데요. 인하대역에서 수인분당선과 환승을 하고 인천지방법원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문학 지하차도 그 위죠. 그리고 문학경기장에서 인천 1호선을 환승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2지구죠. 이거 굉장히 노른자인데, 여기도 이제 9월 2지구도 드디어 지하철이 들어오죠. 그리고 남동체육관, 그리고 서창 1지구, 2지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서창지구가 소외됐고, 이쪽에 하객동, 문학동 일대도 지하철과는 소외되어 있는데, 이쪽 서창과 문학동, 용현동 일대가 더 발전하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망 요 계획은요, 제가 한 꼭지로 만들어서 그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인천 부동산 주간 브리핑 여기까지고요. 한 해 동안 인천 주간 브리핑, 부동산 주간 브리핑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